여러분, 배드민턴 슈퍼스타 안세영 선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수많은 우승컵들. 맞습니다. 하지만요, 그녀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사실 코트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에 말이죠, 세계 최정상에 오른 선수가 정작 가장 힘겨운 싸움을 코트 밖에서 벌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 선수가 어떻게 자기 종목 전체를 뒤흔들었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한 선수의 목소리에 그렇게 큰 힘이 실릴 수 있었을까요? 모든 건요, 그녀의 그야말로 압도적인 실력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역사적이었던 2025년 시즌을 한번 되짚어보죠. 자, 여기에 숫자 11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안세영 선수가 2025년 단 한 해 동안 우승한 토너먼트의 수입니다. 와, 이거는요, 한 시즌 최다 우승 타이 기록이고요. 배드민턴 역사상 딱 2번밖에 없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건 더 대단합니다. 94.8%. 이게 뭐냐면요, 그녀의 승률이에요. 배드민턴 역사상 단식 선수가 기록한 역대 최고 승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예요. 코트에 들어섰다? 그럼 거의 지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믿기 힘든 수준이죠. 상금은 또 어떻고요? 한 시즌에 벌어들인 상금만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3억 원 이상이죠. 배드민턴 선수 최초로 이 기록을 달성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쓴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이 딱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녀는 그냥 명실상부한,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세계 랭킹 1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압도적인 실력, 이게 그녀에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발언권을 주게 된 거죠.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요,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배드민턴 월드 투어에는 등급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를 슈퍼천이라고 부릅니다. 안세영 선수는 그해에 열린 첫 세계 대회를 모두 우승하면서 4개 대회를 모두 휩쓰는 이른바 그랜드슬램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마지막 퍼즐은 바로 중국 오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녀는 중국 오픈 준결승에서 기권을 하고 맙니다. 경기 후에 남긴 이 한마디, 정말 기록을 세우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이 말에 얼마나 큰 아쉬움과 고통이 담겨 있는지 느껴지시죠? 사실 그녀는 정말 오랫동안 이 부상과 싸워왔어요. 2022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오른쪽 무릎 인대가 찢어지는 진짜 심각한 부상을 입고도 금메달을 따내는 투혼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그 후유증이 계속 그녀를 괴롭혔고 결국 2025년 시즌 내내 재발하는 통증에 시달리다가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발목을 잡히고 만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코트 위 선수의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서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안세영 선수는요, 자신의 부상이 그냥 운이 나빠서 생긴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선수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이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고 본 거죠. 그래서 주요 대회 우승 직후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 쏠린 그 순간을 이용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겁니다. 자신의 모든 걸 건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세계 랭킹 1위의 이런 용기 있는 발언, 당연히 파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서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8월 5일에 안세영 선수가 발언을 하고 딱 일주일 뒤인 12일에 정부 조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약 2달 반 뒤인 10월 말 그 충격적인 결과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죠. 자, 그렇다면 정부 조사를 통해서 대체 뭐가 드러났던 걸까요? 우선 문체부가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총 51명 중에 3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응답한 36명 전원이 안세영 선수와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수가 다쳐도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주말에 외출이나 외박도 거의 불가능했고요. 심지어 후배 선수들한테 청소나 빨래를 시키는 그런 낡은 악습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선수의 경기력에 가장 중요한 라켓이나 신발조차 협회가 정해주는 걸 써야 했다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이게? 그래서 정부가 아주 강력한 개혁안을 명령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기존에는 주관적인 평가가 섞여서 논란이 많았던 선수 선발, 이제 100% 승률 기반입니다. 협회가 정해주던 장비, 선수가 직접 고릅니다. 의료 지원, 선수가 원하는 의사, 병원 다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시스템의 중심이 협회에서 선수로 완전히 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이 가져온 변화는 이제 한국 배드민턴계에 지워지지 않을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말 드라마 같지 않나요? 첫째, 코트 위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누구도 무시 못할 발언권을 얻었고요. 둘째, 코트 밖에서 용기를 내서 그 발언권으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셋째, 정부 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세상에 공인됐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선수들을 위한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단계가 정말 완벽하게 연결되죠. 이 개혁에 가져온 가장 즉각적이고 눈에 띄는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2026년 국가대표팀 선발부터는요, 예전에 말이 많았던 지도자의 주관적인 평가, 이런 거 싹 다 없어졌습니다. 오직 코트 위에서 거둔 성적, 100% 승률로만 태극마크의 주인이 결정되게 된 거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협회에 보낸 이 한마디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협회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만약 이번에도 바뀌지 않으면 모든 임원을 해임하고 예산 지원까지 끊어버리겠다는 그야말로 초강수였죠. 이건 선수들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결국 안세영 선수는 이제 단순히 기록을 경신한 챔피언으로만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낡은 시스템을 바꾸고 후배들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열어준 역사를 만든 개혁가로 우리 기억에 남게 된 것이죠. 안세영 선수의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 선수가 그 스포츠 자체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됐을 때 과연 그 스포츠의 규칙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걸까요? 한 개인의 용기가 이 거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정말 놀라운 사례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So you don't have a chance to hit and figure out how is the drift. You don't have any match right, and she has some good data to choose from because she's played first on. That's going to be really interesting to see how the things develop here in the first game in terms of the drift. Another good rally.